네, 이틀 사흘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억만 해도 끔찍했던 한국 전쟁, 6.25 전쟁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초긴장 상태에 있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3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푸틴은 2주간 안에 끝낸다. 2주간 안에 우크라이나는 항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년 3개월이 지나가도록 끝이 안 나고, 앞으로도 정말 끝이 나기는 날 것인지, 저러다가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완전히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온 세계가 다 달라들어도 안 되고 유엔도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있지만은 나토가 그동안에 다시 뭐 전쟁이 있겠나 하고 무기를 거의 만들지도 않았고, 기본적으로 몇 개만 있고, 그것도 아주 구닥다리 무기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토도 힘이 없고, 힘이 있다고 하면은 겨우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뭐 힘이 있는 편이고, 러시아가 조금 힘이 있는 그런 정도일 뿐이고, 전쟁은 앞으로도 또 어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여러 군데 있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전망을 하는 분들이 머지않아 터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틀림없이 벌어진다. 그건 또 더 끔찍한 전쟁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어지간히 하다가 협상이 되어가지고 타협이 되면 다행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저와 같은 강경한 자세로 끝장을 보려고 하다가는 이스라엘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뭐 공군력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란하고 아주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비대칭 게임을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도 미사일의 한계가 있어요. 아이언돔이라든지 사드라든지 다윗의 물맷돌이라든지 이런 방어 체제를 하루 유지하는데 3,900억 불이 들어갑니다. 하루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면은, 그렇다고 이스라엘 갖고 있는 그 무기가 많고 또 공군력이 뛰어나지만은 8,300만 이란 사람들 다 죽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란 사람들도 잘 포기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지난 1,400년간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봐. 항상 전쟁하는 걸로. 물론 뭐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석유 한 가지 가지고 경제력은 그렇게 탁월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자기들은 옛날 페르시아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모름지기 제국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란이 무너지면은 이스라엘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간 해가지고 항복하거나 그렇게 안 할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온 세계에는 이게 지금 5차 중동 전쟁이라는 말은 그건 틀림없는 말이 됐고, 3차 대전으로 비화되느냐 마느냐 하는 데까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어제 미국이 B2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스텔스기에다가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을 싣고 가서 이란 핵시설을 때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란도 죽을 바에는 하메네이 같은 사람은요, 살 만큼 살았고 죽기 살기로 싸울 것 같아.
있는 모든 무력을 다 동원할 것 같고, 만약에 이때 터키가 우리는 형제다 그러면서 이란을 돕기로 하고 나서서 이스라엘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역사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이 앞을 좀 보겠습니다. 그 진위, 선악, 잠깐만요. 진위와 선악을 거꾸로 생각하거나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비극의 시초가 돼요. 거기다가 참과 거짓뿐 아니라 선과 악을 또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뭐 그 사람도 아닌 거예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 동물과 똑같아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는 인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냐. 동물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동물이 왜 동물이냐? 선과 악을 몰라요. 거울 안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개가 미치도록 짖습니다. 고양이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요. 절대 그 거울 안에 있는 그 상하고 진짜 자기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형제요 자매다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그거 다 쏘는 거다. 또 선과 악 이러면 전쟁은 모든 악의 총하야. 전쟁을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은 그건 기본적으로 악해. 예수님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야지. 이긴다 할지라도 전쟁은 비참한 거야. 그래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선악이 분간이 안 되는 거야.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거예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이사야가 한 말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라든지 김건희 같은 사람은 그 국민의힘 당에서도 이제는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혹시나 회복되려는가 싶어서 뭐 그 편을 들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망했다. 엊그저께 어떤 소식이 들리는데 지금 검찰 2,300명 되는 검찰 내에서 전부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을 제일 욕한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우리 검찰이 완전히 거덜났다. 그리고 심우정이라고 하는 지금 검찰총장이었던 사람, 저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말아먹었다. 검찰이 끝장났다고 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를 옳다고 뻑뻑 우겼거든,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집이 망하는 거예요. 다행히 어떻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만큼이라도 회복된 건 뭐 불행 중 다행이긴 해요. 그래서 진위와 선악의 문제는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했어. 자, 뱀이 하는 말이 진짜냐, 하나님 말씀이 진짜냐, 뱀이 하는 말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분별이 안 된 거야.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가인이 아벨을 친형제 동생인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선악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류 역사의 모든 비극은 진위와 선악의 분별이 안 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판단력을 길러야 하느냐면요,
진위 선악을 아주 분명하게 분별해서 쏟지 않기 위함이라.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요, 대부분 학력들이 최소 고졸 이상 아닙니까? 중졸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런데도 그 윤석열 같은 사람이라든지 뉴라이트라든지 이런 사람을 그 인권위원장이나 그 독립균형관 관장이나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 아주 악질들이거든요. 근데 선악을 분별 못해. 인류도 사실은요, 이 이슬람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그걸 또 분별 못한 거야. 그 가짜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교 사람들이 한 16억 5천만 쯤 돼. 16억 5천.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야. 가톨릭보다 더 커요, 인구가.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종교가 그 진짜냐 가짜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 봐요. 그 불교 지금 불교가 가르치는 그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뭐 1000배 3000배 하고 그게 우상숭배는 모르는 겁니다. 선악도 모르고 미추도 모르고 진위도 모르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속으면요 종이 되는 겁니다. 이만희에게 속은 사람들 봐요. 그 사람들은 진위도 선악도 하나도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열심은 대단해. 그 악한데 악하고 거짓된데 열심은 특심이야. 이것 때문에 또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전부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만희는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거든 지금까지. 근데 그 이만희 자기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천지 사람들은 물으면 절대 이만희 안 죽는다는 거예요. 불로 장생이 아니고 늙기는 늙는데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사람하고 마산에 있을 때 토론이 들어붙었는데 그 저를 아는 어떤 사람이 신천지 한 믿는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노목사한테 가면 깨질 거다 그러고 데려온 거야.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노목사 아니라 노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안 깨진다. 그래도 막 따뜻하니까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믿고 있냐면요, 이만희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자기가 그 이만희에게서 돌아서서 교회로 돌아오겠다는 거야. 내가 예언했습니다. 나 예언을 잘 안 하는데 당신 이만희 죽어도 안 돌아올 거요. 왜? 이만희 부활할 걸도 기다리고 앉았을 거거든. 이제 이만희 조금씩 죽을 거거든. 내가 볼 때 조금씩 죽습니다. 상당히 위독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쏘갔다 이래 안 하고요, 곧 부활한다고 또 기다리는 거야. 몇 년 동안, 앞으로 1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속는 사람들은요 못 말리는 거야. 진위가 분별이 안 되면 그렇게 속는다니까. 근데 그래도요 최근에 그 이만희가 폭삭 늙어가지고 어려워지니까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통 없는 건 아니야. 몇 사람은 벗어나서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이 진위와 선악이 분별이 안 되는 이 문제, 에덴 동산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인류 역사는 뭐 다른 말로는 정치 역사고 또 다른 말로는 전쟁 역사입니다. 정치는 뭐 하는 거냐?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진위와 선악과 우리 모두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차별도 할 수 없고 다 아담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한 할아버지의 후손이랑 이 사실을 인정 못하면요 전쟁 끝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 동학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회 동포,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동포라 이런 정도 철학이 있는데 소위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은 죽여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폭격을 해야 되고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기독교가. 지난 200년 동안에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기독교 나라들입니다.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거예요. 저는 아무리 굴욕적이고 비굴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덜 비참하다 생각해요. 시리아 같은 데는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도 나라가 다 작살이 나버렸어요. 또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 전투도 그게 사실은 내전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 아로 자치구처럼 물론 미국이라든지 그 합의된 거는 그 두 나라로 가자 하는데 이스라엘은 두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그 가자 지구는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란하고 가자 지구하고 헤즈볼라하고 후티 반군하고 이 네 개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 조그마한 거 갖다가 없앤다 그랬거든요. 그 아흐마디네자드라고 하는 그 이란의 대통령이 2005년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도상에서 이스라엘 지도를 없애버린다. 그 말 한마디 지도자가 그 평화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 바닷가에 있는 거 확 밀고 들어가서 지중해에 그냥 밀어 넣어버리고 지도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이 아흐마디네자드라는 그 한 이란 대통령이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오늘 자기 이란 나라를 저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 이전에는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좋았어요. 미국하고도 사이가 좋았고 팔레비 왕 때만 해도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 그런데 저렇게 철전지우서가 되는 거예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악령들 세계가 계급이 있는데 전쟁 기획하는 악령이 최고단자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다 미국이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악령을 쫓아서 전쟁하는 거예요. 지난 200년 동안에 147회, 148회인가 전쟁을 했어요. 이게 미국이 한 짓이야.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경제 제재를 받은 나라가 쿠바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란까지 러시아까지 중국까지 해서 14개 나라나 됩니다. 북한도 그거 다 포함되고. 다른 나라는 장사도 못하게 하고 무역도 못하게 하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제재를 하고 이게 기독교 나라가 할 일일까요? 현대전은 어느 편에도 승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하면 양쪽 나라가 다 망가지고 다 패배가 될 뿐이지 어느 나라도 이기지 못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도 2월 24일에 출발했는데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푸틴은 2주간 안에 끝낸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지금 3년 3개월 걸려도 끝이 안 나고 앞으로도 언제쯤 끝이 날지
싸워온 게 아까워서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 또 조금 서고보면 2014년도에 크림반도하고 그 동부 돈바스 지역 안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 돈바스 지역 사람들이 러시아에 속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남아있을 것인가 투표하면요, 러시아로 속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추겨가지고 그 파병을 해버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터지게 된 건데, 전쟁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는 힘이 약하니까 더 잃었어도, 크림반도로 잃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돈바스 지역 전체를 다 잃었거든요. 그리고 건물이랑 건물 뭐 다 망가졌고, 석유시설, 전기 발전소를 다 망가졌어. 그럼 뭐 러시아는 뭐 덕본 게 있느냐? 아무 덕본 게 없어요. 또 그 둘 다 내가 볼 때는 패배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가 우리 땅에 있었던 그 끔찍한 전쟁, 그 소위 한국 전쟁 혹은 6.25 전쟁을 조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요, 정말 오판의 전쟁. 잘못 판단해가지고 저질러진 전쟁이 대부분인데, 예나 지금이나. 아까 얘기, 푸틴이 2주 안에 끝낸다고 오판한 거야. 근데 3년 3개월이 지나갔어. 끝이 안 나. 아니, 그럼 뭐, 이렇게까지 손해를 봤는데, 아무도 보상해 줄 사람들은 없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또 그냥 포기하고 막 우리가 졌다 하고, 지면요, 전쟁 비용 물어내야 돼, 또. 그 끝을 못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쟁은, 첫째는 이승만 그 전 대통령의 오판입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만 믿고 북진 통일, 멸공 통일 할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한 거야. 여러분, 미국도요, 그 한반도에서 그 짧은 기간에 싸운 거는 1년도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혼쭐이 났습니다. 그 미국 사람이 쓴 책 중에 The Coldest Winter라고 가장 추웠던 겨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도 됐는데, 여러분, 미국도 뭐 추울 때는 춥지만은 한국의 북한 땅처럼 그렇게 매섭게 독하게 춥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발이 다 얼어서 잘리고 그렇게 했다고. 두 번째, 친일파의 오판. 그 미국에 의해가지고 죽사발이 되었던 일본이 그 이승만과 미국을 믿으면은 그 친일파, 이승만 곁에 친일파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 거다 하고 도발을 일삼았어. 이승만 밑에 쫄개들이 대개 그 친일파 사람들인데, 미국 믿고 이승만 또 미국에 뭐 아는 사람이 많고 발이 넓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것도 착각이거든요. 미국 정계에서는 이승만을 큰 인물로 본 게 아니고, 하와이의 옥수수 농장에 그 외국 노동자 중에 와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대학에다가 사기를 친 거야.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이나 그 대학 3개를, 그 학사, 석사, 박사 학위 3개를요, 5년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뭐로 했느냐? 내가 앞으로 한국 가서 목사 돼가지고 선교사 될 텐데, 나 학위를 좀 빨리 달라. 이러니까 또 착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대학들이 다 써줬어, 다 학위를.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특히 그 경제학 분야 과목은요, F가 나올 정도로 낙제예요, 낙제. 그 미국서는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미국서 뭐 좋은 대학 프린스턴 나왔지, 하버드 나왔지 이러니까 거기서 막 박사지 하니까 막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승만의 과거를 다 듣어보면요, 거의 사기꾼 수준으로 수완이 뭐
감당이 안 될 정도 수완이 좋아요. 진짜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모르고 진실을 말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김일성도 오판해요. 김일성은 그 소련이 일단 무기를 대주는 걸 하고 중국이 마오쩌둥이 이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 세 번째는요, 박헌영이가 김일성을 꼬드기기를 남한 땅에 우리가 지금 내려가기 서울만 도착만 서울에 입성만 하면은 남로당 당원들이 최소 20만 명이 몰려올 것이고 그쯤 되면은 이승만이고 뭐 별 수 없이 무기가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항복한다. 그 달콤한 박헌영의 말에 김일성이가 완전히 그냥 아이들 말로 뿅 가버린 거야. 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는데 부산으로 도망쳐버린 그 이승만을 따라잡으려고 하지 않고 왜 서울에서 3일씩이나 미적거리고 기다렸느냐. 박헌영이 말을 믿고 그 20만 명의 남로당 당원들이 다 김일성이 와서 앞에 와서 충성맹세할 걸로 착각하고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도 오판한 거야. 박헌영도 오판한 것이고 스탈린도 오판해요. 스탈린은 그 2차 대전에 자기 그 러시아 사람들도 소련도 엄청난 고생을 했고 많은 사람 제일 많이 죽었거든요. 2차 대전 때에 소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혼쭐이 났기 때문에 미국도 일본하고 싸우면서 얼마나 혼쭐이 났겠나. 이오지마 전투, 오키나와 전투, 그 태평양 전쟁 전체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지는 건 분명해도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서 내 카드 써낼 카드가 있기 위해서 미국도 코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협상하겠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걸 봤기 때문에 미국도 실제로 지쳤고 전쟁에. 그리고 이제 겨우 이렇게 끝나가지고 소련군이 북한 땅을 먼저 철수하고 또 미군도 덩달아 철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남한에 밀고 내려가면은 김일성이가 남한군으로 밀고 내려가면은 미국이 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다고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 또 스탈린 오판인 거예요. 그다음에 모택동도 오판하는 거예요. 모택동 군대를 그 메가드는 또 뭐라고 오판하냐면요. 저것들은 총이 세 사람 당 총 한 정밖에 없는데 그들 메가드가 고함만 질러도 다 도망간다고 생각한 거야. 또 북한의 오합지졸 그것들 뭐 총 쏠 줄은 알겠나. 내 손을 한쪽 손을 뒤로 묶어놓고 한 손만 가 해도 북한쯤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부 오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학자 중에 브루스 커밍스라는 한국 전쟁에 대한 코리안 워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오판을 어떻게 한 사람도 바른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까지 오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오판과 오해와 이 오류가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좁은 면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우리나라 전쟁이에요. 한국 전쟁.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면적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붙었는데 죽은 사람 아직도 300명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300만 명이야. 인명 손상 나고 부상자 실종자 다 하면요 500만 명 정도. 이런 유례가 없는 거예요. 밑에 보겠습니다. 메가드는 북한군이 절대로 남침하지 못할 것으로 철통같이 믿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북한을 도왔다는 거 우리 서울 밑에까지 서울을 점령했고 중공군이 대전까지 막 내려오고 했던 거는요. 그건 분명한데 실제로 중공군이 얼마나 한국 전쟁에 참여한지는 그 수준은 아무도 몰라 파악을 못 해봐서. 북한군이 메가드는 이래 해요. 북한군이 남침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북한하고 그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일본은 미국하고 맞짱을 떴던 나라인데, 일본은요, 항공모함을 갖고 있어서 그때 그런 나라도 메가드 앞에 그 무릎을 꿇어가지고 메가드를 신처럼 떠받들어 섬겼거든요. 그런 걸 본 그 메가드는 그 일본 밑에 일본의 점령지 식민지 중에 거지같이 못 사는 그 북한 주제에 감히 내가 일본 땅에 버티고 있는데 그 내려온다고 그 상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착각을 해요. 한쪽 팔을 뒤로 묶어두어도 북한 정도는 물리칠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또 그 다음에요, 실제로 내려왔다 하니까 그래? 그럼 기병 1기병사단만 있으면은 말 탄 사람들 1기병사단만 있으면 말 타고 가서 끝장내겠다. 자, 이거 메가드가 괌함 질러도 북한 사람들 놀래다 죽을 거라는 거야. 그런 착각을 해요. 미군, 그 다음에는요, 미군 1개 연대 전투단만 있으면 족하다고 오만을 떨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요, 더 늘어나요. 미군 2개 사단만 있으면 북한군을 이기는데 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4개 사단 병력이 있어야 한다고 타전을, 그 백악관에 타전해요. 그 다음에 3만 명의 미군과 3개 전투대대가 있어야 되겠다고 또 그 수정을 합니다. 한 주가 지난 뒤에는요, 미군 8개 사단의 병력을 보내라고 타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정말 무시를 해도 그냥 뭐 그 북한 같은 거는 뭐 사람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뭐 오합지졸 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막상 전쟁이 붙었는데 워낙 미국이 화력이 좋으니까 좀 밀고 올라갔잖아요. 압록강까지. 그런데 중공군이 가서 들어붙었는데 중공군이 뭐 어떤 사람들은 20만이다, 30만이다. 그 정확한 숫자는 저도 파악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이 미국이나 메가드가 무시했던 중공군과 북한군이 어느 정도 전쟁을 잘하느냐. 이 중국 땅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국공내전이라는데 그 내전에서 26년을 갖다가 싸워가지고 게릴라전에 능수능란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느끼기로는 중공군이 한 100만 원 몰려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밤이고 낮이고 뭐 앞이고 뒤고 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에다 중공군처럼 보인다. 그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판이 가져오는 전쟁이란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지금도 그 윤석열이 계엄을 하려고 하는데 계엄이라는 거 못하는 거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3번씩이나 북한에 도발을 합니다. 그 NLL을 넘어가 가지고 도발을 하기도 하고 전투기가 훈련하는데 자꾸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 오라고 이렇게 도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인기를 보내. 그래 3번씩이나 도발했는데 북한이 무슨 심사로 거의 같이 응전을 안 하고 참고 지나갔는지요. 그래 이제 여러 학자들의 분석은 지금 북한에서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은 뭐 핵무기 어느 정도, 미사일 어느 정도 개발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경제력이다 하면서 20-1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북한 땅 20개 도시에 그 몇만 명씩 가서 일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가지고 남한 경제를 따라잡겠다. 그걸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는데 그 남한에서 뭐 그 찝찝거리는 정보가 다 들어갔는지 어떻든 3번이나 도발해도 응전 안 한 거예요. 그 윤석열 오판이거든요. 이래 하면은 틀림없이 저 못된 것들은 반드시 그 응전해 올 거라고 하는데 그거 3번씩이나 안 한 거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큰 근심 걱정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김정은이가 그 도발에 응전 안 하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까딱하면 우리도 이번에 또 한 번 전쟁 날 뻔했죠.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요, 전쟁이 나면은 바로 계엄령 선포하고 이재명이고 뭐 그 야당 지도자 언론인들 소위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목한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북한군이 와서 우리 국군에게다가 북한 군복을 입혀가지고 그 잡아간 것처럼 해가지고 잡아가다가 연평도 앞에 가서 집어 던지든지 해서 끝장내는 걸로 이거 다 계획하고 그래서 미군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통일이 되면은 그 통일된 나라에 자기가 초대 대통령보다 영구 대통령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오판이야. 오판해도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또 이게 한편은 앞을 보였습니다. 부끄러운 전쟁입니다. 우리 그 한반도 전쟁이 영광스러운 전쟁이 아니고 왜 부끄러운 전쟁이냐? 오판에 의한 전쟁이니까. 이때 해방 전국에서 사리 판단을 가장 빠르게 하는 분 딱 한 분이 있다면요, 김구 선생이었어요. 김구는 절대로 남한 단독 선거를 하면 안 되고 분단은 전쟁이다. 그 분단은 전쟁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김구였어. 반면에 이승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 연합군의 승전국 미국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북한은 정통성도 없고 서울이 지금 남한 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숙이고 들어올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면 밀고 올라가서 멸공통일을 해버리면 끝난다. 그런 말도 아닌 생각이거든요. 여태까지 우리는 이승만만 옳고 김구는 잘못된, 김구는 테러의 주범에 속한다. 이거 친일파 뉴라이트 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역사를 좀 잘못 배웠다고. 어떤 그 부끄러웠다는 게 오판에 의한 시작된 전쟁. 그 다음에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 이게 부끄러운 전쟁이죠.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북한 쪽에서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남쪽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남한은 아무것도, 탱크 한 대도 없다. 그런데 북한은요, 그 탱크가, 소련제 탱크가 241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에만 따콩따콩 에만하고 칼빈 그 뭐 잘 맞도 안 하는 그거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자동 소총하고 탱크를 밀고 내려온 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헌영이 같은 사람 착각할 만해. 그래서 우리 이승만 정부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민족을 죽여달라고. 북한은 소련제 무기하고 중국제 그 군대를 빌려다가 남한 사람을 죽이자. 이런 전쟁이. 우리는요, 미국을 불러들여 가지고 뭐 유엔군이야 뭐 좀 고맙기도 하지만요, 그 북한을 또 때려 죽이자. 이게 동족을 서로 상잔하자는 전쟁이니까 또 부끄러운 전쟁이에요.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창피한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화해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회담도 끝나버렸잖아요. 윤석열 그 집권하기 그 전에 그 북한에서 바라기로는 자기들이 엄청나게 문재인 대통령 가서 환영을 해줬잖아요. 그럼 뭘 좀 해야 될 거라는 그 북한 쪽에 생각할 때 뭘 좀 해야지 미국을 뭐 꼬드기든지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또 겁이 나서 그 뭐 못했어. 더 이상. 그리고 이제 그 만나는 주선하는 데까지는 했지만은 두 번이나 만났는데 안 되니까 북한에서 그냥 문재인도 기다릴 게 없다 하고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라도 뭐 또 무슨 희망을 걸을 수 있을란가 보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끝났다고. 이제 북한 땅에서는요, 통일이라는 단어도 딱 빼라. 그리고 남조선이란 말도 빼고 우리는 이제 적대국이지 통일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씩 성장해가지고 경제력에 있어서 차이가 얼만큼 나느냐. GDP 기준으로 하면은 50분지 1입니다. 남한 GDP의 50분지 1밖에 안 돼요. 아니, 그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우리 돈으로 40조 원인데 북한이 1년 총 GDP 다 해도 30조밖에 안 돼요. 북한 예산 전체가 우리나라 국방 예산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한테 보태기도 어렵지만은 합해도 자기들은 자존심 상해서 못 살고 우리는 저걸 먹여 살려면 부담돼서 못 사는. 그러니까 통일이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은 영원히 고착이 될 정도 됐습니다. 전국이 이 전쟁을 해도요, 석기 시대만큼이나 초토화됐어. 왜냐면 그 미군뿐 아니라 유엔군이 16개국이 와가지고 폭탄을 갖다가 남북한 땅에다가 그렇게 많이 쏟아부었으니까. 또 민간인 피해가 보통 전쟁하면 이제 일단 군인들이 많이 죽는 건데 우리는요, 민간인 피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손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전쟁이고 준비도 하지 않아서 북한은요, 북한 쪽에서는 그 김일성이 쪽에서는요,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그 스타린을 찾아가기로 뭐 여러 번 찾아가고 매달리고 뭐 사정하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승만은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자기가 정통성만 있다 그것만 가지고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때 김일성이 나이 36이라. 이승만 73세고. 그러니까 뭐 손주뻘 되는 거니까 그냥 당연히 어르신하고 찾아올 줄 알았는데 북한은요, 어마어마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훈련도 중국 땅 국공 내전에 가서 뭐 대동편에 서가지고 장개석 군대하고 엄청난 훈련을 실전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러기 전에도 그 항일 운동을 할 때부터 게릴라전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북한 군대고 또 중국 가가지고 그 전쟁 실전 훈련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추운 데서 잘 견뎌내는 그런 모진 체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미국 사람들 뭐 유엔군 할 거 없이다 혼쭐이 난 거야.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건요, 75년이 지났는데 끝을 내지 못해서 종전선언이 안 됐어요. 아직 그저 정전, 휴전 상태로 있는데 정전 협정을 하는데 이승만이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종전 협정에도 우리가 참여할 권한도 없어요. 미국은 너무 질렸기 때문에 막 그 원 상태, 그러니까 원래 38도선을 이렇게 꺼놓고 보니까 방어할 그 길이가 이게 너무 길어요. 옹진반도부터 저 강릉까지 너무 길어서 요걸
동쪽을 조금 올리고 서쪽을 조금 낮춰가지고 지금 현재 휴전선 쪽으로 인천과 서울은 무조건 남한으로 하고 그 외에 방어선이 제일 155마일 밖에 안 되게 이리 올리니까 조금 그 방어선이 좀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끝을 냈는데 그때 2년 1개월이나 걸리는 그 정전협정 회의 기간 동안에 단 한치라도 그 정전협정이 발효되는 날까지 최대한 한치라도 더 차지하겠다 해가지고 그 철의 삼각지, 백마고지, 김화철은 그쪽에서 막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그때 또 많은 사람 죽어요. 지금 점정을 협정하고 있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지 몰라. 그래 그 한국 전쟁을 공부하고 역사를 돌아보면은 정말 부끄러운 전쟁이야. 근데 이런 이야기를요 우리는 사실 학교에서도 들을 수가 없고 뭐 교회에서도 들을 수가 없고 그 우리 부끄러운 전쟁, 오판의 전쟁 진실에 대해서 아무도 바른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요 바로 좌파라 그러고 종북 좌파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요. 진실을 말하면요 그냥 종북 좌파라는 거예요. 내가 할 짓에서 종북 좌파라겠어요. 일단은요 역사의 진실은 알아야 돼. 속이지 말아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되고 진실은 규명돼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강좌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위와 선악과 미추와 허실과 성속과 귀천과 선후와 경중과 적부, 정오, 본말, 공사를 냉철하게 철저하게 분별하는 성도. 적어도 기독교는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같으면요 이게 분별이 돼야 돼. 이게 분별 안 되고 맨날 가짜뉴스 유튜브에 쏘가 넘어가고 그래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요 이 악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나는 우리 앞에 사람들은 뭐 일찍 죽었으니까 뭐 쏘은 것도 없죠. 내가 보니까 내가 제일 많이 쏜 것 같아. 우리 세대가 가장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쏘고 살아온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많이 쏟다 보니까 내가 쏘갔구나 한 걸 내가 깨닫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스스로 역사를 들고 파봐야지 하고 그때부터 역사적 진실을 찾아서 또 캐고 그래 하다 보니까 나는 젊은 날 온통 내 생각은 한 인생을 50년 이상은요 그냥 쏘고 산 거야. 쏘가서. 놀랍게도 우리 사회에서 진실을 말하면요 그걸 잘 안 들으려 그러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또 역사를 말하게 되면 좌파라고 낙인을 찍으려 그래요. 역사를 파면은요 악한 사람들이 악이 드러나거든요. 악한 사람들은요 역사와 진실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쁜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덮어 가리고 숨기려고 해요. 역사를 왜곡하고 하여 국민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역사 교육을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역사는요 제1필수 과목이야. 그런데 그 연도가 확실하지 않은데 나는 역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교회에서 계속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했더니 큰아이가 역사, 한국사, 동양사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역사 선택 과목으로 돌려버려서 지금 역사 교사를 뽑지도 않아요. 그럼 뭐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내가 알기로 부끄러운 나라 말고는요, 역사를 선택 과목으로 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필수 과목이죠. 역사 교육을 그렇게 하고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학교에서부터 역사를 왜곡된 역사, 자기들의 잘못은 싹 다 감추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국정 교과서로 만들려 했다가 박근혜 대들통이 나가지고 그 역풍으로 들어맞았죠. 다시는 국정 교과서 꺼내지 못하게. 그래서 지금은요 다시 금인정 교과서로 진실을 쓴 역사 학자들이 쓴 걸로 이제 대체가 됐죠. 친일 사관을 심으려고 했던 뉴라이트 인물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 또 다시 권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 다 같이 봤을 겁니다. 악한 자들은 역사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미래로 과거 역사 이야기하지 말고 미래로 나가자 하면서 보수 우파 하면서 미래도 안 나가고, 그리고 역사는 또 캐지 말자 하고, 과거가 뭐 그 중요하냐 미래가 중요하지 하면서 극우 보수로 또 눌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한 자기 갈등을 할 거라. 그리고 오래되고 익숙한 오류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국민성이 있었다.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도 진실보다는 익숙한 오류에 머물려고 해요. 어렵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명박 때부터 늘봄 학교 이박스쿨, 이승만 박정희가 나라를 세웠다 해가지고 이박스쿨을 만들어가지고 방과 후에 어린이들에게 그런 강의를 할 수 있으면 특수 교육을 받아가지고 강사 자격을 주겠다 해가지고 이번 또 이번에 들통이 났어. 보나마나 그것 때문에 청문회 또 해가지고 앞으로 아마 또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진실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몇 사람을 당분간 속일 수 있으나 5,200만 원을 영원히 속인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고 캐면요 친일파란 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공안검사, 지금 그 보수 진영에 많이 떠드는 주진우라는 의원 있잖아요. 그 사람 아버지가 바로 공안검사야.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말이야. 대부분 군대 안 갔다 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진실을 모르면요 말하면 안 됩니다.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자꾸 떠들면요 세상이 자꾸 어려워져.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에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려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진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면 몰라도 5,200만 원을 영원히 속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어딘가 증거가 남아있어.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에서는요 그동안에 얼마나 그 자료를 없애버리는지요. 자료가 없어요. 역사 공부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미국을 가가지고 연방 문서 보관소에 가가지고 이런 자료가 드러납니다. 또 미국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우리 역사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사와 목사와 언론은요 진실을 밝혀서 가르쳐야 됩니다. 진실을 고수하는 것은 때로는요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환경 호르몬과 성소수자 이야기를 영상을 만들었다가 뭐 올릴까 말까 하고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진실을 나도 덮어서 내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진실을
그 덮어두는 거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된다 하고 이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고 올렸어요. 올렸더니 일단 에스라하우스 회원이 몇 사람이 주르르 또 그렇게 많지는 않고 탈퇴를 하더라고. 그다음에 6,800명의 유튜브 계정에 인원들이 빠져가지고 몇 사람 한 10명 넘어 빠져가지고 3,800, 3,700짜리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역시나 내가 염려한 대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뭐 이야기했죠. 불편할 거라고. 진실을 안다는 건요,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목사와 교사와 언론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진실을 고수하는 것은 뭐 고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노회에 가도 어디 가도 다 친구가 사라졌고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밖에 이제 없어. 다 떠나고. 물론 뭐 인터넷 예배한 분들은 있고 하지만은 국민들은 속이지도 말아야 되고 속지도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성경과 함께 반드시 역사를 읽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진실한, 왜냐면 저는요, 역사를 왜 중요시 하냐면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관하면요, 역사 잘못되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게. 그것도 우리가 예사로 이제 실수하는 실언인데, 인간의 생사화복과 화복이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막 그래 기도하는 거 많아요. 그럼 그 매주 들리는 기도 소리야. 그럼요, 하나님 입장을 보면 내가 주관 안 했는데 네가 주관했잖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다 주관했으면 하나님 뭐 심판받아야 돼. 특수한 경우에 보다 못하면 역사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나 이 모든 악한 역사를 하나님 홀로 주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악한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주관자 악인들요. 코스모크라토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성경에 세상 주관자 코스모크라토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악한 사람들이고 진리를 모르고 선악이 분별이 안 되고 선은 악하다고 악은 선하다는 악한 놈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거의 바른 말 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요. 하나님 입장이 곤란하게. 과거와 현재를 바르게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명철하고 냉철한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그 8.15 그 강복절 기념으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실도 우리 국민 99%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 1945년도 7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그 독일 땅에 러시아가 독일을 이겨가지고 점령했던 포츠담이라는 곳에서 그 이 전후 처리 2차 대전이 끝나면은 이걸 어떻게 뒷마무리, 태평양 전쟁이 이제 끝나는 전쟁인데 그 뒷마무리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건 뭐 한 달 가까이를 45년 7월 6일부터 8월 1일까지 의결되고 결의된 겁니다. 그게 뭐냐? 일본 열도를 나누는 거예요. 북쪽에 북쪽 이쪽으로는요 러시아가 관리하고 요 파란 하늘색 이거는요 가운데 토막인데 요 미국이 관리하고 요 초록색 연두색 이쪽은요 영국이 관리하고 요 조그만 이거는 자유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관리한다. 일본 열도를 이렇게 나누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동안에 8월 15일 되기 그 열흘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그 열흘 동안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일본 열도는 고스란히 그냥 놔두고 한반도를 잘라가지고 북쪽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관리하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학교에서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리고 그 외에 언론이나 신문이나 역사책에도 어떤 데서도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이걸 미국에 가서 역사 공부를 했던 신봉용 교수라고 건국대 교수여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 주류 한국 역사학자들의 주류 축에 들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진짜 학자입니다. 진짜 역사 공부를 한 사람이야.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 그 연방문서보관소에서 자료를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이걸요, 누가 했느냐면, 메가드가 그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포츠담 회담에서 다 결정해 놓은 걸 메가드하고 메가드의 정치 담당 보좌관 라이샤워라고 하는 사람인데, 얼굴을 보이겠습니다. 어떻든 이 메가드하고 메가드 정치 담당 보좌관 두 사람이서 일을 저지른 건데, 그 두 사람이 이 포츠담 선언이 결정 난 걸 갖다가 자기 두 사람이 결정해, 다시 재결정을 해가지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죽고 부통령으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기 때문에 뭘 알지도 못할 때 메가드가 그 백악관으로 타전을 하게 돼요. 포츠담 선언을 취소하고 포츠담 결의를 취소하고 일본은 나누지 말고 한반도를 반쪽해 가지고 북쪽을 소련에게 주면은 소련이 이제 좀 불만스러워할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는 걸 갖다가 메가드가 바로 말하지 않고, 메가드는 그 당시에 백악관에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지 링컨이라는 사람하고 찰스 본스티라는 사람하고 딘 러스크하고 이 세 사람이 이 미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영국의 세실 로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로저 장학금을 만드는데, 거기에 가지고 장학금을 받으면은 그 장학금 받고 거기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공부한 것만 가지고도 박사학위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백악관 문고리 3인방이 그 라이샤워하고 메가드가 올린 보고서를 보고 해리 트루먼에게 리포트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열흘 사이에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가드야말로 우리는 은인 중에 은이라고 동상을 세우고 기리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6.25가 터진 거나 그 많은 사람이 죽은 거나 다친 거나 이산 가족이 난 거나 불행이나 모든 비극은 이 메가드하고 라이샤워가 기획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메가드가 한반도가 나눠가지고 전쟁이 터진 거고 굉장히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자기로서는 또 찔리는 게 있으니까 한반도에서 내가 기어이 싸워서 북한을 몰아내겠다. 더 해가지고 북한 몰아낸 것뿐 아니라 메가드의 원래 계획은요, 원자탄이 좀 몇 개 더, 그 뒤에 사이에 몇 개 더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중공군에 던져가지고 중국군까지 작살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해리 트루먼이 메가드에게 자꾸 밀리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메가드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장군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근데 트루먼이 또 그런 미친 짓을 한 거야. 우리는 그저 아직도 맨날 미국하고 메가드하고 뭐 트루먼하고 뭐 감사하고 뭐 은인들이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사실을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국민들이. 그게 어떻게 일이 되냐면, 여기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일본에
그 오사카 위에 가면 교토가 있고 교토 위로 가면은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 비파호수라는 호수가 있어. 호수 서남단 산기슭에 엘야쿠지 한자로 연역사라 그래. 엘야쿠지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그 AD 838년에 이 옌린이라는 스님이 이 당나라로 가서 불교의 법을 좀 배우겠다 하고 가는데 갈 때 신라에 들러가지고 장보고가 주선하는 교통편을 이용해가지고 중국 가서 10년 동안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 일지를 써요. 다 소상하게 써가지고 이걸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 이제 원본인데 이 원본이 아까 그 연역사 엘야쿠지란 절간에 있었는데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 봐요. 요 메가드하고 그 에드윈 올드파드 라이샤워 이 사람이 이제 정치 담당 보좌관인데 동양에 대해서 메가드는 아무것도 지풀도 개코도 몰라. 필리핀 아는 게 없어요. 그 일본도 잘 모르고 한국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통인데 이 사람이 왜 일본 통이냐? 이 사람 아버지가 동경에 와 있는 기독교 선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 교토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경주 같은 곳이야. 그 절에 가서 아까 그 옌린의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는 그 일기장 같은 어마어마한 책을 읽어가지고 충격을 받고 일본도 알게 되고 중국도 알게 되고 불교도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은 라이샤워는요 그 길로 바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하버드대에서 공부해가지고 이걸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하버드대에서 동양학 일본학의 교수가 돼요. 교수가 되었을 때에 메가드가 태평양 사령관이 돼가지고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데 저 메가드가 일본도 모르고 동양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이샤워를 그 메가드 곁에 가서 그 일본어도 능통하고 일본어를 아까 그 한자로 된 걸 그 영어로 번역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 담당 보좌관으로 되게 했던 사람이 라이샤워고 이 사람이 또 얼마나 또 그 머리가 좋냐면요. 우리나라와 한국도 와서 보고 한글을 보자마자 며칠 만에 한글을 터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이 한글 가나다라하고 아야어여 이 음가를 영문으로 변환할 때 음가를 이 라이샤워가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좀 잘못 만든 게 있어요. B라고 써가지고 부산하면 될 것 같다가 푸산 옛날에 이 라이샤워의 솜씨야 그게. 대구 하면 될 것 같다가 대구가 안 되고 태구 요렇게 된 이 표기가 라이샤워가 만든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나중에 6.25라는 비극이 빚어지는 걸 보고 나서는 메가드도 라이샤워도 이 조선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그 유감스러운 마음과 그 죄책감을요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자기들 때문에 일본이야 보존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냐면요. 자기 본처가 죽고 재혼할 때 일본 총리의 딸하고 결혼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처가 나라가 되어버린 일본 열도는 나누지 않고 그래서 일본이 점령했던 뭐 일본 땅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 땅을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미국에도 이익이랑 일본 통째는 우리가 다 가지고 그 조선반도 북쪽은 소련에게 주고 사실은 러시아가 조선 땅 밟은 게 우리나라 지금 휴전선까지도 안 밟았거든요. 그 절반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서 소련은요 그것만 주는 것도 감격했다니까. 고마워하고 이렇게 많이 준다고. 어떻든 이 모든 것은요 일본을 위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는 뭐 천만다행인지 모르나 불행은 한국 사람이 다 떠안게 된 것이요
남한은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은요, 북한이야 석기 시대가 됐잖아. 여기 잠깐만 요것만 보고 맞춰요. 결국은 문고리 3인방 45년도 8월 11일 02시에 이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조지 링컨 소장이고 산부조정위원회 위원장이고 찰스 본스틸 대령인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딘 러스크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지냅니다. 대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의논해가지고 보고서를 갖다 올릴 때, 앞을 보세요. 메가드가 라이샤워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포스담 선언에서 결정된 걸 수정하되, 이 조지 링컨, 찰스 본스틸, 딘 러스크 이 사람들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 트루먼이, 트루먼 뭘 알아야 말이지. 이 사람은 고졸 출신이고 미시시피강 서쪽 출신이 촌놈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은 세실 로즈 장학금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 세 사람이 말이야. 이 사람들은요 퇴근도 안 해요. 배가 그래서 먹고 자고 전후 대책을 놓고 부심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메가드 사령관은 대통령을 어린애 취급했습니다. 불러도 안 올 뿐이라 나는 바쁘니까 당신이 오시오 할 정도로 메가드가 이 트루먼을 무시하고, 거기다가 이 세 사람은 또 뭐 트루먼 그냥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결국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혹독한 피해를 본 겁니다. 국토는 분단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통일도 안 되고.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사건 앞으로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그 포츠담 선에서 결정된 걸 이게 포츠담 선에서 결정된 걸 무위로 X 꺼버리고 이렇게 만든다. 이 두 사람이 한 거야. 해가지고 그 산부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거쳐가지고 해리 트루먼이 사인해버리니까 한반도가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단순히 그냥 우리는 그냥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 군대가 적화 통일을 해가지고 불법 남침을 했다. 아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역사의 진실은요 거의 가려지고 덮여지고 묻히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은 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요, 글쎄요, 가장 본질은 핵심은 언급을 한 겁니다. 6.25가 왜 났느냐. 나누었기 때문에 분단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분단은 강대국들이 나눈 거, 그 강대국이 나눴다. 강대국이 아닙니다. 이 둘이 한 거예요. 둘이 해가지고 그 산부위원회하고 해리 트루먼은 그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근본으로는 이 사람이 뭐 그 다 차기 대통령이 그래요. 메가드를. 그래서 해리 트루먼은요 온 미국 국민들의 인기와 시선이 메가드를 향하는 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조기에 퇴임시켜버리고 리치웨이어가 대신 맡아가지고 그 남은 전쟁을 마무리했지만, 어떻든 그 미군들이 뭐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거는 고맙기도 하고 일이 난 후에라도, 여러분 그 이후에 67년도인가 제가 연도는 정하지 않아요. 67년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든 그 김종필이가 미국에서 메가드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왜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 긴 설명이 없는데, 메가드가 그 김종필이 무슨 말 하기 전에 남북한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고, 남북한이 통일되게 되는 걸 보기 전에는 자기 죽지도 못하고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양심에 찔렸다는 거죠. 자기 때문에
남북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고 나라 운명이 저게 허리가 동강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참 돌아보면요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하고 그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한 사람이 백범 김구였어요. 그래서 절대로 두 개 정부는 안 되고 분단은 안 된다고 하고 나는 38선을 베고 거기서 베고 누워 죽어 없어질지라도 나는 이승만과 함께 단독 정부 못한다. 그리고 단독 선거 50선거에 안 나갔거든요. 국회의원 투표도 안 합니다. 김구가. 그리고 그 나중에 시간 나면 8월 15일쯤이나 한번 또 연장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3천만 동포 앞에 고한다 하는 읍고라 3천만 동포에 읍고한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문장을 써놨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면요 가슴이 떨릴 정도예요. 근데 CIA하고 이승만 정하고 그 정권하고 백이사 이 사람들이 그 김구를 제거해 버리잖아요. 몽령 여운형도 제거합니다. 설산 장덕소 제거합니다. 그 고하 송진우도 제거합니다. 자기 정적되려면 친일파 이야기를 꺼내거나 친일파를 단죄하겠다 하면요 어떻게 하더니 다 그 작살내고 죽이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그 진실을 파고들어서 좀 공부를 해야 그 우리나라 극우파는요 친일파야 다 아직도. 친일파는 살아있다 그런 책이 있어도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친일파 항일파야. 정직히 말하면요 좌파 우파가 아니고 좌파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우파도 문제 그게 아니고 친일파냐 항일파냐. 그걸 이승만이가 그걸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 법을 만들었고 그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승만이 없애버리잖아요. 경찰을 보내서 때려 부숴버린다고. 반민특위를. 그 결과에 그 사람들이 고사를 단 한 명도 처벌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친일파, 반민족 친일파 단 한 명도 처벌이 안 됐습니다. 감옥도 안 가고 재판도 안 받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잘한 거 돌아보자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 뭐이 잘못됐었나, 어디서 잘못됐나, 누가 잘못했냐. 그걸 찾아가지고 진실이 용서하더라도 진실은 규명돼야 한다는 거예요. 규명하자고 해서 규명을 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여야 합의해서 구성해가지고 조사가 끝났는데 조사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조사하자고 만들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살하고 믿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또 이명박이 뭐 그래도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어떤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한 16년 넘어 됐으니까 앞으로 한 15년쯤 되면요 비밀 해제 기간이 되면은 막 드러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참 어려운 시대를 국민 수준도 잘 안 됐을 때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거 감사하긴 하지만은 그런 아픈 역사, 덮이고 가려지고 왜곡된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배운 게 아니고 쏘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성경 강좌 때 하는데 되게 또 불편해합니다. 근데 자기는 친일파도 알면서 불편해.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정리해서
8월 광복절 때 조금 더 연장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어리석어서 바깥으로 눈을 들여서 배워야 할 걸 배우지 않고 세국 정책으로 고집만 부리다가 일본의 나라가 먹히기도 하고, 또 어이없이 메가드나 라이샤오 때문에 일본 열도는 전범 국가인데 고스란히 보존되고, 그 3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던 우리나라 땅이 나눠져 가지고 6.25 전쟁까지 치르면서 이날까지 이런 비극이 이어져 왔다는 것, 참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고 역사들 앞에도 죄송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성경과 함께 역사도 우리나라 근현대사도 바르게 살펴서 진실을 밝히고, 용서하더라도 우리가 진실만은 알아가고 밝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과거의 어리석은 짓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명철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진위와 선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